타로를 봤을 때 정말 이분은 정말 날 때부터 정말 부자가 될 그런 운명을 타고나셨구나. 네. 이런 게 타로도 나오나요? 그렇죠. 그게 돈 그릇을 타고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수치로 얘기하면 한 10억짜리 그릇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뭐 1000억짜리 그릇을 타고나고, 카드 자체가 부피 뭐 아니면 이런 깊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진짜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연예인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아이돌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이제 솔로 가수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솔로 가수인데 뭐 원탑으로 가시는 분들은 카드 자체가 정말 큰 카드들만 딱 나와요. 정말 큰 나무가 뿌리가 딱 박혀 있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무명일 때 타로를 봤어도 그게 나오나요?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이 사람은 된다라는 저도 확신이 있고 지켜보죠. 그러면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그런 제가 확신이 있었던 분들은 잘 됐어요. 오늘 혹시 가져오셨나요? 저희가 나 지금 소름 끼쳤어. 나 지금. 진짜요? 전 안 보려고요. 무서워요. 아니 의외로 또 엄청 큰 카드들이 나와서 더 희망적일 수도 거스르고 있잖아요. 있는 줄 알고? 나 너무 무서운데? 그렇구나. 지금 잘 나오고 못 나오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그게 타고나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10억짜리 그릇을 타고난 사람이 노력과 운이 받쳐주면 10배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그릇인 사람이 1000억이 되는 건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귀인을 만나고 운을 잘 타면 100억까지는 가능하다. 거기까지만 가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그릇에 뭐 난 2배만 있어도 돼. 그럼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왜냐면 곱하기 10까지 가려면 다른 것들을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에도 균형이 있거든요. 영역에 금전 영역, 가족 영역, 명예 영역, 건강 영역, 인간관계 영역, 이렇게 5가지 영역 중에 만약에 금전이 너무 월등하게 올라가면 다른 영역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합이 만약에 100이라고 보면 5개 영역이 20, 20, 20, 20, 20 해서 골고루 다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저 혹시 그러면은 작가님 스스로에 대한 그런 타로점도 보셨나요? 뭐 저는 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사주, 뭐 별자리, 관상 다 보러 다니고, 유명한 데 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저는 해외까지 가서도 유명한 스님 만나서 봐요. 어떻게 나오던가요? 저도 제 돈그릇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거기까지만 하고, 저는 또 그 시기를 봐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가 내가 준비하는 시기고, 이때가 돈을 버는 시기고, 물러나야 되는 시기고, 그런 것들을 봐서 전 거의 그거에 맞춰서 살아요. 와. 나 지금 소름 끼쳤어.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겨울 되면 두꺼운 옷 입고 집에 보일러 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겨울에 나가가지고 막 축구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운을 거스르는 건데, 겨울이니까 난 집에 있어야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야지. 그 시기대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날씨처럼 우리가 예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사라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크가 되죠. 뭐 여기 계신 두 분 정도라면 이제 직감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시기다 뭐 이런 것도 아실 텐데 진짜로 성공하신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뭐 기업을 크게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다 봐요. 다 봐요. 그럼 그 삼재가 낀다 뭐 이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나요? 근데 이제 그게 삼재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 인생에 큰 변동수가 생긴다라는 게 삼재거든요. 근데 농경 사회에서는 삼재가 안 좋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대대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는, 근데 지금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지 삼재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게 없고 이제 뭘 시작하는 사람은 삼재가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난 너무 이제 이미 가진 게 많고 변화하기 싫고 하면 이제 삼재가 안 좋은 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선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농경사회에서 적용했던 개념이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특히 도화살 같은 경우. 막 과거에 뭐 도화살 있으면 안 좋다는데 역마살 꼈다. 역마살, 도화살. 요즘은 도화살이 그거 아닌가요? 뭐 연예인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도화살이 있으면 뭐 남자를 많이 뭐 만나게 되고 뭐 끼가 있고, 근데 요즘에는 도화살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도화살이 있어요. 역마살도 다른 거예요? 역마살도 농경 시대 때는 역마살이 안 좋죠. 왜냐면 내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역마살이 있어야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하는 거죠. 역마살이 돌아다니는 거고 도화살이 복숭아 꽃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끼는 거. 예. 그건 이제 그게 연예인들 재능이잖아요. 예. 난 역마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화살이 더 좋은 거네. 도화살이 더 좋은 거네. 아이. 하여튼 그래요. 그렇군요. 네. 역마살이 있는 분들은 한 직장을 오래 못 다닌다고 봐야죠. 왜냐면 계속 내가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네. 계속 있으면 답답하다라고 느껴지고. 나 역마살인가 봐. 그럼 나 아닌가 봐. 나 지금 25년 동안 한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나 그래서 그래, 역마살이 맞나 봐. 그래, 알았어. 이제. 그럼 혹시 그럼 운이랑 또 운명이랑 이게 좀 약간 좀 다른가요? 네. 이제 사람들이 운명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한 끗 있는데.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타고나는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 운명이에요. 바꾸기 힘들어요. 만약에 차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 어떤 사람은 세단, 어떤 사람은 경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차를 타고 나면 운은 환경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도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를 지나느냐, 논두렁을 지나느냐, 아니면 뭐 산을 타고 가느냐. 만약에 스포츠카로 태어난 사람이 논두렁을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운이 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운기로 태어난 사람이 논두렁을 지나가고 있으면 운이 좋은 시기인 거고요. 와, 대박. 와,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막 팍팍 되네. 그러니까. 운은 환경이고 그 다음에 운명은 타고난 것이 운명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네. 운과 운명론으로 봤을 때 정말 이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이 좀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고난 게 있긴 하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꼭 성공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있고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있어요. 누구나. 근데 성공할 사람들은 성공할 시기에 내가 그걸 반드시 잡고 실패할 시기에는 실패는 하지만 작게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성공은 크게, 실패는 작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는 무조건 실패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때는 제일 좋은 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한 상태를 기존에 유지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책일 수도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되게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혹시 운을 좋게 하는 내가 좀 운을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운이 좋아지더라 이런 걸 또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저는 그걸 운성비. 가성비처럼 운성비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이 있는데 조금만 노력해도 운이 더 커지는? 증폭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간단한 건데 운이라는 거는 나의 감정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내가 감정이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지쳐있고 하면 운도 같이 그게 따라가요. 동기감흥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감정이 좋아져야 되고 두 번째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또 감정이 좋아지면 그게 같이 또 시너지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우리 어머니가 행복한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한 6, 7년 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친구분들과 갔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실 때 제가 어머니를 이제 픽업하러 간 거죠. 이제 아버지가 뭐 하러 가냐. 거기서 버스 타고 오면 바로 오는데 뭐 기름값도 들고 톨비도 들고 그거 왜 가냐. 네, 갔어요. 가성비를 따지셨네요, 아버님은. 네, 아버지는 가성비를 따진 거죠. 네. 네네. 가성비를 따진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운성비를 따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딱 모시러 갔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가 지금은 이제 아내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공항에 가면 피켓에 이렇게 뭐 사람 찾는 문구 쓰는 이게 있잖아요. 매직하고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귀국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들고. 근데 너무 멋있다. 창피하잖아요. 이거를 들고 서 있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인증샷을 꼭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들고 서 있었는데 어머니가 딱 그거를 보는데 약간 멋쩍어 하시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인증샷을 찍었잖아요. 어머니가 그거를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오랫동안 계속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갔던 그 기억보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거 들고 있었던 게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네, 너무 좋아. 어머니도 그게 따뜻해. 네. 그거 사실 돈 얼마 안 들었거든요. 그거 하는데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이런 게 운성비입니다. 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아내분이 되게 실력자 같으신데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게 한다는 건 네. 운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 상황을 뜻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운성비를 예.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말 한마디 같은 게 운성비죠. 막 행복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한 대 사줘야 돼서 행복하면 그거는 운성비가 아니고 그쵸. 말 한마디 있잖아요. 이런 작은 행동. 이런 걸로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확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말하기 되게 쑥스럽고 하기 힘들지만 운성비를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한번 행동하는 게 나한테 1,000만 원을 갖다 준대 라고 돈으로 환산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저 너무 많이 와닿아. 왜냐면 제가 이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네.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그 제가 저를 거쳐간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중개업자분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임차인분들이나. 임차인분이라던가 아니면 저랑 거래를 하셨던 뭐 매도자분이시더라거나 근데 그런 분들하고 할 때 사실 이게 이제 몸이 고되니까 좀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경우에는 항상 좋더라고요. 결과값이 끝이. 좋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투자 초반에 저희 집에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 그걸로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막 한다는 게 뭐 선물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말 한마디, 그렇죠. 뭐 제스처 한 번 네. 이게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그게 다 운이구나. 내 운을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이제 식사할 때 보통 이런 말 하기 되게 쑥스럽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잘 키워줘서 우리 이렇게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게 힘들잖아요. 네. 아마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치면은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큰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한마디 그냥 진정성이 없어도 돼요. 네. 그게 그냥 보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안 네. 하던 게 습관이니까 이게 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것도 조금씩 하다 버릇하면은 두 번째는 좀 덜 쑥스럽고 네. 세 번째는 또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인사처럼 하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 거는. 네. 뭐 오늘 너무 고마워, 뭐 근데 사랑해, 그게- 막 나는 이런 거를 좀 하는데 이게 너무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는 게 낫지. 근데도 듣는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관계가 더 좋아져. 그게 그릇인 것 같아. 아까 얘기하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와.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전에는 내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하게 되면 거기까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막 그렇지만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릇이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운들이, 그러니까 좋은 네.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더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도 했었냐면 제가 이제 저도 기업 강의를 많이 다녔었는데 강의가 끝나면 항상 한 3만 원 정도 되는 그 뭐 이렇게 G마켓이나 이런 데 그 쇼핑몰에서 그 상품을 사서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그냥 택배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그 택배 목록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주소록이. 그냥 순차적으로 강의 끝나면 습관처럼 계속 보내요. 뭐 과일이든 뭐든 저한테 고마웠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으면 고마워라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고 그게 또 나중에 또 돌아오더라고요. 계속. 맞아요. 예, 돌아와요. 내가 3만 원 한 게 나중에 300만 원, 3천만 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주변을 챙기는 거를 어떤 나의 루틴으로 해놓으면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더 커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예. 저도 거래하고 임차인분들이나 집 들어가실 때 막 이사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뭐 치킨 보내드리고 네, 그런 거 맞아요. 하거든요. 예. 아, 그게 좋은 거네. 습관이 되는 루틴으로 나의 어떤 루틴으로. 네. 오히려 좀 정기적으로 지금 하시는 부분인 것이네요. 지금 그렇죠. 저는 작가님 그걸 같은 계속 경우는. 하죠. 네.